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80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 아침이면 개운하게 눈을 뜨고 하루를 자신 있게 시작하는 사람. 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그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그들과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나 운동법이 아닙니다. 이건 80 이후에도 살아 숨쉬는 삶을 증명해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신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늙는다는 것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보면서 혹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고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며 삶의 의욕까지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치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퇴보한다고 믿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노화의 당연한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전처럼 몸을 움직이며 생각이 또렷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몇 가지 특정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도 내면의 젊음을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점점 몸을 아끼고 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몸의 기능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고 일상 속 작은 자립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여전히 몸을 움직이며 삶의 흐름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나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80이 넘었더라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절반만 맞는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육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니 흐려지며 유연성은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 점점 굳어갑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하며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조용히 우리 삶을 제한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가두게 만듭니다. 움직임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려는 의식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이 점차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주던 활동들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욱 정성스럽게 쓰며 나이에 순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합니다.
여든이 넘어서도 여전히 계단을 오르고 빠르게 걸으며 또렷하게 사고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들의 삶은 단순히 예외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지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의 대부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회복까지도 가능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는 몸을 바라보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움직이고 훈련하며 내 몸의 기능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가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화의 시작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8가지 신호는 단순한 동작이나 능력을 넘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얼마나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들입니다. 이 8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든을 넘기면 더 이상 해내기 어려워지는 것들이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세월을 거슬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신호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전신의 근력과 균형, 유연성, 회복력, 심폐 기능, 인지 능력 등 인간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씩 잃어가는 순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팔에 기대어 일어나고 한 걸음이 버겁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말하던 내용이 흐릿해지는 식으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삶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든 이후에도 이 신호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직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내면의 생명력이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단지 건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각각의 항목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8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며 당신 안에 살아있는 힘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점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은 사실 다리의 근력, 몸통의 중심 잡기,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의 협응력까지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고난이도의 움직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쇠약의 시작은 바로 이 동작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팔걸이를 살짝 짚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의자의 높이나 손잡이 없이는 아예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팔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혼자서 움직이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3세 이정곡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걱정도 없었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다가 무심결에 식탁을 힘껏 밀며 일어서는 자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팔을 먼저 쓰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치고 들어왔고 그 순간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경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 새벽 화장실을 가려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졌고 그 경험은 곡 할머니에게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어느 날 문득 팔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서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리에 힘이 돌아온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의자에 앉아 있다면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손이 먼저 움직이나요? 아니면 다리가 먼저 반응하나요? 만약 아무런 도움 없이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자립의 힘을 잃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적 같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이 매일같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력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의 전신 기능이 아직도 조화롭게 살아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특히 빠르게 걷는 능력은 심장과 폐의 활력, 다리 근육의 유기적 반응, 균형 감각, 신경계의 조율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만 가능한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보다도 걷는 속도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걷기의 질은 노년기 건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걷는 속도는 단지 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속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원에 사는 79의 이병호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예전처럼 숨차게 오르던 길에서도 자주 멈춰 서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벤치 앞에서 헉헉거리며 멈춰선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우체통까지, 그 다음엔 골목길 한 바퀴, 그리고 2주일이 지나자 2바퀴를 거뜬히 돌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활력을 찾은 얼굴은 걷는 속도가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누군가 급히 부르면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나요? 버스를 놓칠까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심장과 폐, 근육과 관절, 의지와 판단력 모두가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리듬을 자신의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생명의 박동입니다. 한 발로 10초를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아직도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릴 적엔 장난처럼 쉽게 했던 동작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동작 하나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짧은 10초 동안에는 단지 다리의 힘뿐만 아니라 속근의 반응성, 평형 감각, 시각적 판단력, 뇌의 즉각적인 명령 전달, 신경계의 정밀한 조율까지 모든 요소가 한순간에 정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유지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빠르고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의 한정숙 할머니는 어느 날 양치질을 하던 중 자신이 세면대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문득 자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 손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진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조용한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보다도 이 조용한 자각이 더 깊고 크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을 들어 올린 채 서 있는 연습을 반복했고 처음엔 벽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어느새 두 손을 내려도 흔들림 없이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걷는 한 걸음, 멈추는 한 순간마다 따라붙던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고 다시금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운동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가 여전히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고 내 몸과 뇌가 생생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주방 싱크대나 식탁 옆에 있다면 조용히 한 발을 들어 올려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열초를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신체의 기능 유지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중심을 자신이 지키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빛입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아무런 도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동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두려워지고 피하게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의 움직임은 단지 다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의 추진력,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의 안정성, 팔과 어깨의 협력, 균형 감각과 유연성, 전신의 조정 능력까지 모두가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고난이도의 전신 운동입니다. 여든이 넘어서도 바닥에 앉았다가 손이나 기구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튼튼함을 넘어서 당신의 몸이 아직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유연하고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물건을 줍거나 앉아 쉴 일이 생겼을 때도 바닥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회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회피는 점점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감까지도 잃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3세 김영도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증손녀가 바닥에 보드게임을 펼치며 놀자고 했을 때 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바닥에 앉았다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시작했고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를 반복했으며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서는 연습을 매일같이 해나갔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앉은 다음 두 손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와 눈을 마주하며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몸의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다시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을 피하고 있나요? 그것은 정말로 몸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예전보다 시도 자체를 멈췄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이를 초월한 회복력과 생명력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힘은 절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실생활에서 몸을 쓸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이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변화의 징조입니다. 장바구니 하나를 드는 능력은 단순한 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팔과 어깨, 등과 허리, 손의 악력과 중심을 지탱하는 하체까지 모든 근육과 관절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며 동시에 호흡과 심장 박동도 자연스럽게 조율되어야 가능한 동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상체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에 남아있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직도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여든의 정동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장을 한 번에 다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멈춰선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이 탓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내 몸을 방치한 걸까? 그렇게 생각한 그는 그날부터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 크기의 공을 쥐며 손에 힘을 기르고 벽에 기대어 푸시업을 시도하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딱 한 달 뒤 그는 다시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게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장바구니를 들며 손이 떨리거나 몸을 비틀어 지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무게를 안정감 있게 들고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힘이 아닌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시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값진 능력입니다. 어제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라고,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물론 누구나 가끔은 냉장고를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잊거나 이름이 목 끝까지 나올 듯 말 듯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상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일주일 전에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한 기억력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여전히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넘어서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히 흐르고 신경세포들이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정신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신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4세 박성철 어르신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이나 주소는 물론 60년 전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좋으시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책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몰랐던 걸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박 어르신은 뇌를 특별히 관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하고 나누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자극을 주면 더 강해집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뇌를 각성시키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최근의 이름이나 대화, 사건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존력이며 당신이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깨어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또렷함은 나이를 거스르는 가장 지적인 저항이자 세월에 맞서는 당신만의 뇌의 힘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직도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 소중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하며 면역 시스템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몸 안에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예민해지고 불규칙해지며 깊은 잠에 드는 것도 밤새 깨지 않고 자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둔한 상태가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신체 리듬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도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머릿속이 맑고 몸이 가벼우며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은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여전히 밤마다 조용히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6세 김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저녁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고, 함께 바뀐 것은 기억력, 기분, 집중력,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였습니다.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생체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밤에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고 자는 동안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호르몬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당신의 몸이 여전히 충실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당연하거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 몸속 깊은 곳의 세포들이 밤마다 조용히 살아 숨쉬며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삶의 에너지가 아직도 당신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